오늘은 주역의 28궤인 태풍대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음을 소라고 하고 양을 대라고 하기 때문에 대과의 실제적 의미는 양이 너무 과하다, 양의 세력이 너무 세다라는 뜻입니다. 대과의 궤 모양을 살펴보면 중간에 양효가 4개나 있고 양 끝으로 음효가 하나씩 있습니다. 양이 너무 세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큰 것이 지나치게 세다는 의미에서 대과라고 이름 지은 것입니다. 너무 크게 지나쳤다라는 의미도 되는데 역중에 사양 이음궤가 15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궤를 특별히 대과라고 이름한 것은 2개의 음이 상하로 있어서 약하고 사양이 중앙부에 집결되어 있어 그 형상이 매우 강장하기 때문입니다. 태풍대과는 위에는 연못이고 아래는 바람을 말합니다. 대과란 정상적인 것에서 크게 벗어나 지나치다라는 뜻을 말합니다. 잔잔한 못에 바람이 불어 물결이 크게 일어납니다. 작은 배가 큰 풍랑을 만났으나 지나치다라는 뜻에서 대과를 궤 이름으로 하였습니다. 8궤의 그림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궤사는 대과 동료 리유유왕형 그랬습니다. 지나침이 과하다, 그래서 마룻대가 휘었다. 양효 4개가 과도하기는 하지만 그중 구오는 4꽹개의 중을 얻고 있습니다. 4개의 손을 따르고 웻개의 태는 기쁘다는 뜻입니다. 중용의 덕을 밟고 있으니 순종하여 사람들에게 기쁨을 준다. 그러니까 붕괴를 초래할 과도한 구조를 개혁하는 큰일을 벌여도 이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이익을 말합니다. 효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초효는 지용 백모 무구라고 그랬습니다. 초육은 음유하고 손꾀의 제일 아래이며 따른다는 의미가 손꾀 자체에 있으므로 해서 극단의 유순한 성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체의 궤가 대과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외경과 삼경의 미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궤를 본격적으로 해부하기 전에 알아야 할 사실은 발을정이라는 개념이 안 들어맞는다는 것입니다. 발을정이라는 것은 음의의 음효, 양효의 양위의 양효를 의미하는 것인데 대과의 시기에는 발을정이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2효를 살펴보겠습니다. 2효는 고양생제 노부 득기 여처 무분리 92의 양효로서 위에 있기 때문에 정을 얻지 못하지만 앞서 말한 대로 이 대과라는 궤의 성격상 92가 위에 있다는 사실은 오히려 대과의 지나침을 고칠 수 있는 좋은 성격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92는 사양효의 밑바닥이며 시작입니다. 즉 양의 세력이 과대해지기 시작하는 단초에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 있기 때문에 강유가 조화를 이루고 있고 학교의 한가운데 있어 중용의 덕을 지니고 있어 지나침의 성격이 상쇄되고 있습니다. 3효는 동료흉 그랬습니다. 세 번째 양효인 동이라는 것은 지붕 아래 안에서 보면 천정 꼭대기를 가로지르는 나무를 말합니다.
보통 상량문을 그곳에 쓰는데 이 마루떼는 괴로 보면 2, 3, 4, 5의 강효의 전체에 해당된다고 봐야 할 수 있습니다. 효사는 3, 4만이 동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3, 4가 실제로 마루떼의 중앙에 차지하고 있으므로서 3, 4로서 내효를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9, 3과 9, 4는 그 위에 따라 동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여기에서 뇨는 처질 뇨자로서 마루떼가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처져 휜다는 뜻입니다. 뇨는 우리 몸의 요골에 쓰이는 글자이기도 합니다. 사효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양효인데 마루떼가 자력으로 건실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매우 길합니다. 그런데 불필요하게 다른 사람이 와서 돕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불미스러운 사태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5효는 고양생화 노부득사부 무구무예. 다섯 번째 양효로서 9,5는 사양의 효의 최상의 자리에 있으며 강의 과도의 극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양효가 양 위에 있으나 정이라고 말할 수 있기보다는 강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의 응과도 관계가 없는데 9,2도 양입니다. 그러므로 9,5에서 비의 관계가 있는 상육밖에는 기댈 곳이 없습니다. 상육은 음효입니다. 여성인 상육은 기쁜 마음으로 9,5의 남성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상육의 음효가 나약의 극치이고 9,5보다 상위에 있으므로 일단 9,5보다 나이가 많은 여자를 말합니다. 극성한 양인 9,5가 늙어 나약해 빠진 상육과 결합하는 모습은 잔혹한 유머라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생성의 발랄함이 결여되어 있고 그 모습은 말라빠진 버드나무 가지에 꽃이 피는 것과도 6효 상효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과섭, 멸정, 흉무구 그랬습니다. 맨 꼭대기의 음효로서 상육은 대과의 궁극의 지점입니다. 그리고 상육은 음유에 있는 음효로서 유약의 극치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유약한 상육은 천하가 위난을 당했을 때 그 위난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않고 과감하게 자신의 현실적 위상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 위기 속으로 자신을 내던집니다. 과감하게 헤쳐나가지만 결국 그는 대천의 물길 속에 머리가 잠기고 맙니다. 애초에 그의 몸은 키보다 더 깊은 위난의 강물이었습니다. 걸어서 건널 수 없는 강물이었습니다. 태풍대과의 괴는 전체적으로 볼 때 대과괴의 효사들은 그 의미론적 구조가 오묘한 대비의 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이상은 중용입니다. 중용은 불급과 과가 없는 것으로서 대과는 불급에서 과를 지나치게 과한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 대과괴 역시 대과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대과를 통하여 중용을 가르치고 있다는 그 가치를 말합니다. 태풍대과의 꾀는 정도가 지나쳐 대들보가 휘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행동이나 실천이 따르지 못하면 허둥대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기민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몸은 임금 곁에 앉아 날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니 비둘기가 날아가는 격이고 망망대해에 홀로 울고 가는 갈매기 격이라 힘 있는 데까지 노력하지 않으면 운이 막힐 우려가 많습니다. 역경을 무서워하고 몸을 숨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아가서 바른 것을 주장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운의 시기이기 때문에 재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역경을 무서워하고
몸을 숨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아가서 바른 것을 주장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적극적으로 나아가 위난에 대처하면 크게 발전하고 형통할 수 있습니다. 관운이 있어서 큰 대임을 맡게 됩니다. 노력을 많이 하나 허사가 되기 쉽습니다. 시시한 인간이 생트집을 잡지만 무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인간관계 회복에 전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건강적으로는 정신적인 중압에 견딜 수 없어서 심신증을 앓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28궤인 태풍 대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